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국과수가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지금 오늘 나왔는데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걸로 나와서 물리적 학대에 의한 사망은 아닌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지역 숙박업소들의 오폐수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시의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노동자들의 생명권 보장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순천시는 향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어제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 학대로 숨진건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출생신고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2년 동안 유기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가정집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 무려 5톤의 쓰레기로 집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7살, 2살 아이를 키우던 40대 엄마의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영아의 시신까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0대 친모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혹시 친모가 아픈 아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걸로 나와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살해했을 그런 가능성은. 친모는 법정 미혼모로 친부와는 교류가 없어 양육비 등의 조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17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34살 미혼모가 혼자 출산한 신생아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사망한 뒤 시신을 여러 해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미혼모가 혼자 집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신고를 하려면 함께 있던 사람들의 서면 증명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출생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제도는 현재는 내가 안고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 애라고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려면 특별 대리인 선임을 또 해야 돼요. 영아 사망과 유기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돌산 지역 숙박업소들의 오폐수 방류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수시가 이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숙박업소 전수조사와 함께 하수시설 정비나 조례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관로에서 하얀 거품이 섞인 물이 쏟아집니다. 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숙박업소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도 여수시가 돌산 오폐수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공 하수시설이 없어 숙박업소가 자체적으로 오폐수를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수 문제의 사각지대인 돌산 지역.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돌산도 내 오폐수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 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돌산 지역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전부 다 개별 하수 처리 시설 이걸 가지고 좀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문제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권 시장은 돌산과 화양 지역 숙박업소의 하수 처리 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2022년 여수시 하수도 정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 지역 조례를 참고하거나 숙박업소 건축 허가 시 환경부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권고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환경부 기준이 정한 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허가 과정에서 오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설을 증설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좀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산림 개발까지 이어지며 환경 훼손과 오염이 난무하던 여수 돌산의 난개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선 어제 하루 동안 지역 감염 확진자가 22명이나 나왔습니다. 일일 확진자 규모로 보면 역대 두 번째인데요.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만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22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명이 모인 축구동호회 소규모 모임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형 마트와 기아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 주요 시설에 동시다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식사 모임에서 지인과 직장 동료, 시립 제1요양병원 간병인까지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환자 70여 명이 코호트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일일 확진자 수 22명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데 서울 도심 집회와 금양 오피스텔 등 특정 공간 중심이 아닌 소규모 모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그분들이 체육동호회가 끝나고 식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파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 생활체육과 집단체육 활동의 집합을 금지시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만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꼬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사나 공무원 13,000여 명에게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동호회 등 사적 모임 참석은 금지했고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비상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에서는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한편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사이 42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 현재까지 순천 목욕탕 확진자와 접촉해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던 50대 여성에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은행과 목욕탕, 기업체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순천시는 2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순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다소 줄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확진자가 1일 한두 명으로 조금씩 감소한 가운데 최근 조사된 빅데이터 자료도 관내외 이동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예측 가능한 지역 감염 상황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수험생 중 확진자나 접촉자도 수능 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전남대병원이 오늘부터 정상화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한동에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의료진이 속속 복귀함에 따라 오늘부터 외래와 입원 업무가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매년 현장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력도 미비한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포함해 국가 산단에서도 사고 위험과 노동자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업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작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 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명이 숨지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면 그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하듯이 그 정도로만 적극적으로 반이라도 해주시면. 이에 맞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미지근한 행보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의된 뒤 자동 폐기된 법안을 정의당이 다시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까지 제정에 동참할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복 처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도 미뤄지고 있어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이 원래 입장과 달리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말로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기대치만 주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는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바랬던 것인데요. 게다가 과잉 입법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이란 기업들의 반발도 지속돼 정치권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행복한 출근길이 아닌 불안한 전쟁터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생명권을 바라보는 국회의 눈높이가 이번엔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는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의 시험지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도착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착한 수능시험 문답지 수송 차량의 봉인을 해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보관 창고에 입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광주에선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16,000여 명이, 전남에선 11% 감소한 14,000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수험생 3명이 수능시험 거점 병원인 목포시 의료원 격리병상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늘 목포시 의료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수험생이 확진되면 이에 대비해서 수능시험 거점 병원 3곳을 지정했고 수능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수험생이 격리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을 검사한 결과 5곳 중 1곳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학교 체육시설 607곳을 대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 또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0%인 125곳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시설들에 대해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고 내년 초에 천연잔디로 재조성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북 정읍발 AI 차단 방역 강화와 함께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회의에서 전남에 가금류 계열사가 많아 전북과의 경계선부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